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혼인 감소와 저출산은 남자의 경제력 탓이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일부 보고서 때문에 이런 기사가 예전에 나왔어요. 5월 달에 한국의 저출산은 경제력이 없는 남성 탓이다. 경제력 낮은 남자들 결혼 못해서 저출산이다.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은 남성의 경제력도 영향을 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아니 과거에도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남자가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수치로 본다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위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하위 소득보다는 절대적인 소득이 높습니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이 감소하고 저출산이 이어지는 거는 남자 탓이 아니에요. 자, 그걸 알 수 있는 자료가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요건데 30대 임금 근로자 남성의 혼인율 추이입니다. 이게 2008년하고 2018년도 비교한 건데 KBS 뉴스에서 나왔던 거 캡처한 장면인데요. 2008년도만 하더라도 하위 10% 제일 소득이 적은 층이죠. 그래도 57%는 결혼을 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20%밖에 안 해요. 이게 2022년도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20% 밑으로 갔을 거예요. 2018년보다 지금이 혼인 감소가 더 심하니까. 그리고 비혼도 늘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간 이유가 뭘까요? 여성분들의 눈높이가 지금 너무 올라간 거예요. 2008년도 때도 여성들 눈높이가 낮았던 건 아니에요.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과 비교해보면 훨씬 낮았어요. 이제 제가 이 나이 때 20대 후반이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때만 같은 경우라도 좀 능력 있는 친구들이 아파트 들어가면서 그렇게 시작도 하고 뭐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뭐 빌라 같은데 뭐 방 2개짜리 10몇 평짜리 이렇게 해도 여자들도 결혼 많이 했어요. 큰 뭐랄까 불만 안 가지고.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201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여성분들이 보통 이제 남자들 경제력도 훨씬 많이 보고 또 결혼할 때 남자들이 집을 준비해 가는데 아파트 아니면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눈높이가 너무 올라가 버린 거야. 지들은 뭐 돈 몇 푼 모아오도 안 하는 애들이 눈만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역대 최악의 여성 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하위 10%는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2008년도보다 2018년도가 절대적으로 남자의 소득이 늘었죠. 우리나라 경제가 201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00년대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중국 때문에 경제가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간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소득 증가보다 여성들의 눈높이가 더 빨리 올라간 거예요. 높게. 그래서 저는 이게 남자 탓으로 돌리는 거는 개소리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남자 경제력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블라에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자, 어떤 공무원이 올리신 글인데 남자의 경제력을 보고 결혼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걸까? 남자를 볼 때 우선순위가 경제력과 성격이야. 외모와 나이는 잘 안 보는 것 같아. 이성을 볼 때 경제력을 우선시하게 됐어. 뭐 이분 사인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생략을 했고 돌의 눈치 안 보고 사는 삶을 꿈꿔와서인지 이게 중요하면서도 이래도 되나 걱정도 된다. 지금 만나고 있는 분도 7살 연상의 문과 전문직인데 나에 비해 경제력이 아주 훌륭하거든. 성격은 찰떡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잘 맞는 편이야. 이제 막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내 주변 친구들 이야기합니다. 친구에게서 혀를 끌끌 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 친구들이 욕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들 중요시 여기는 게 다를 텐데 비난받을 정도인가? 결혼 상대를 결정할 때 남자의 경제력을 우선시하는 건 멍청한 짓일까라고 하는데 경제력 보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친구들이 혀를 찼을까요? 거의 사랑하는 감정이라도 좀 있고 그랬으면 친구들이 혀를 안 찼겠죠. 그러니까 다른 조건 거의 무시하고 그냥 경제력 하나만 딱 보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친구들까지도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평생을 같이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이 글 올리신 분 여성의 속마음, 경제력만 보고 결혼한다는 거를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래도 그 남성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이 공무원 해봐야 뭐 급여가 얼마 되겠습니까? 전문직 남자 입장에서 보면 별로 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여성분은 그냥 조건만 보는 거야. 저는 이거는 일종의 기만행위, 사기라고 봐요. 결혼의 전제 조건은 사랑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고 사랑 없이 경제력만 보고 하는 거는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로 결혼해가지고요. 잘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잘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중간에 보통 보면 깨집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혀를 차는 거죠. 혀를 찰 정도면 이제 심각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거는 남자한테 할 짓이 아니야. 큰 죄를 짓는 거라니까. 어느 정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경제력 보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거는 그게 아닌 케이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죄 짓는 겁니다. 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지금 이게 너무 심해. 그리고 다음 댓글 안 보면요. 여성의 목소리 크기와 출산율이 반비례한다는 게 지구의 현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뭐냐고 하면 그 학계 출산율 관련해 가지고 세계 지도를 해 가지고 색깔별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지역이 학계 출산율 6이 넘는 데가 여기 보니까 아프리카 쪽, 뭐 5가 넘는 것도 아프리카 쪽, 4 넘는 것도 아프리카 쪽, 그 다음에 뭐 3 정도 남는 것도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6에서 2.9 정도 나오는 게 여기 이제 뭐 중동 쪽,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몽고, 그리고 이쪽에 남아메리카 쪽에 요게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렇게 나오고 지금 이제 여기 아마 요거는 북아프리카 쪽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여성의 목소리가 큰 나라들 있죠. 뭐 북유럽이라든가 유럽 쪽, 서유럽 그리고 대한민국 중국도 여성 목소리가 크죠. 이런 나라들이 보면 출산율이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남자들의 목소리가 크고 가부장적인 국가들일수록 출산율이 높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목소리와 출산율은 반비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0.8에서 1.0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요 지도에서는 이제 물론 다음에부터는 중국이 1.0 밑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에 보면요. 그러면 군 간사점을 왜 없앤 건데 이제 요 이야기는 그 이야기죠. 남자의 경제력이 없는 것 때문에 혼인감소 저출산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럼 왜 남자 군 간사점을 없앴냐 이거 이야기이신데 지금 공무원 사회를 보면 지금 완전히 요초 집단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연도별 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비율을 보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30.0이에요. 근데 해마다 계속 늘어나서 2021년 같은 경우는 10년밖에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8.1까지 올랐습니다. 18%가 늘어난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연도별 여성 공무원 공채 합격자 비율을 보면 이게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나오는데 이제 7급 공무원이야 어차피 몇 명 안 뽑으니까 빼고 보통 이제 9급을 많이 뽑잖아요. 지금 여성 공무원들 합격 비율이 보면 2017년도가 60%가 넘었고 요거를 빼면 56, 57, 58 거의 57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이 뽑히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 조직 중에서 남자를 많이 뽑는 직종이 있죠. 경찰, 소방, 교정 요런 데는 이제 남자들이 확실히 많이 뽑아요. 소방이라든가 뭐 경찰, 교정 이쪽이죠. 근데 그 외의 거는 지금 여자들이 많이 뽑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남초를 빼면 나머지는 완전 여초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등등등은.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 요초로 가면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이 저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NG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남자 여자 비율은 안 나와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서울시하고 자치구 임용 5년차 이하의 면직률입니다. MG 공무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한 3.7밖에 안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공무원 경쟁률은 53대 1이었고.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8.6 정도, 8.6%가 그만뒀습니다. 공무원 경쟁률도 12대 1로 바뀌었는데 이게 남자 여자 비율로 봤을 때 물론 이제 혹시 공무원분 중에 이거 아시는 분이면 좀 댓글 한번 달아주셨으면 하는데 저는 남자가 많이 그만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저도 이제 지인 중에 공무원이 있는데 여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열심히 일을 안 하잖아요. 당직도 안 쓰고 또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기피하고 또 외근 나갈 일 같은 것도 좀 기피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완전히 독박 업무래요. 독박 업무. 너무 힘들대. 그렇다고 공무원이 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막상 보면은 농땡이 치는 여자랑 빡세게 일하는 남자랑 급여는 같잖아요. 별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짱나는 거죠. 안 그래도 급여도 적은데 완전히 지금 여초로 가버리니까 할만 나겠습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대전시에선가 그때 불났나요? 불났을 때 여직원들은 그냥 돌아가라고 했고 남자 직원들만 나오라고 한 그런 적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대전시에서 사과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자들이 지금 많이 그만두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공무원 공부하려고 하는 비율도 저는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제가 뭐 인터넷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던데 최근에 여러분들 수해가 여러 군데에서 발생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진들을 쭉 보면 여자는 없어요. 여자는 이제 50대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제외하고는 없고요. 다 남자예요. 아니 지금 여군도 많이 늘었고 여경도 많이 늘었고 여자 공무원도 많이 늘었는데 네티즌 분들이 올린 사진들을 물론 골라서 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 그거 아니에요. 저도 한 번씩 방송을 보다 보면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수해 현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하는 걸 보면 남자가 안 보여. 뭐 이번만 그랬나요? 계속적으로 보면 남자는 안 보여. 다 여자는 안 보여. 남자만 보여. 근데 분명히 여자 공무원의 비율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50%를 넘지는 않았지만은 기존에 나이가 많았던 남자 공무원들이 정년을 퇴직하게 되면 요초가 되는 거예요. 왜? 신규로 지금 많이 뽑히는 사람들은 여자가 확실히 많으니까 그냥 시간만 지나면 결국은 공무원 조직은 요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 독박 업무 아닙니까? 메리트가 없죠. 공무원 급여가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 연금도 옛날만큼 메리트가 많이 사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MZ들 공무원들이 많이 그만두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저는 남자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특히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여초화 때문에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학교예요. 학교. 지금 이게 연도별 여교원 비율인데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의 여자 선생님은 36.8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만 하더라도 많이 올랐어요. 66.4. 1990년도 50.1. 1990년대만 하더라도 반반 정도 되는 거죠. 지금은 2022년도 초등학교의 여고원 비율이 77.2예요. 그러면 남자는 22.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할당자네요? 어? 이래들 왜 이거는 할당자랍니까? 물론 이제 본인들 주장은 그거죠. 교대 들어갈 때 할당제를 하나 봐요. 교대 들어갈 때 할당제 하는 거기 때문에 막상 이제 채용할 때는 할당제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보면 이제 금쪽이 같은 애들이 막 선생님 패잖아.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아까도 어떤 그 3프로TV에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원래 그분이 교사 생활을 5년 하다가 그 5년 정도 하시다가 변호사 하신 분이셨는데
그분 말씀으로도 난임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살짝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하고. 그리고 물론 과거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그런 아이들이 최근 들어서 급증했대요. 물론 이제 저는 82년 김지영 세대들이 이제 초등학교 엄마에 들어오는 거랑 플러스 알파라고 보기는 보는데, 공무원 조직도 저는 제가 볼 때 이런 요초화가 지금 진행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도 71.6%가 여교사거든요. 이 정도까지 비율이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 60% 이상 넘어가면 공무원 조직도 저는 붕괴될 거라고 봐요. 보뚜기 이론이라고 있는데, 메뚜기가 지나간 것처럼 여성들이 요초화된 집단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항상 모든 일에는 어려운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잖아요. 책임감도 덜하고.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 공무원도 요초화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뭐 공무원 하시는 남자분들은 좀 어쩔 수 없겠지만, 새로 이제 공무원 공부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요초화 집단이 되었을 때 남자 직원들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공무원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도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는 정말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교사가 많으면 어려운 일들은 남자 선생님들한테 많이 떠넘길 거거든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더군다나 아이들 중에 건강하지 않은 금쪽이 같은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증하거든요. 지금 그나마 지금 2012년대 전후로 태어났던 애들이 지금 초등학생인데 10년 뒤에 2022년도랑 비교해 봤을 때 1.9세가 나요. 출산 연령이. 금쪽이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하여튼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신기한 내용인데, 마통 기록을 없애주는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통론 나오고 나서 또 신규로 또 머리를 쓰는 그런 대출 업체들이 나왔나 보네요. 결혼 후에 빚이 생기는 걸로 작업을 해준다고 합니다. 마통이 아니더라도 빚이 있는 여자들 그것도 작업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건별 대출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현금 서비스라든가 카드론이라든가 뭐 일반적인 건별 대출 그런 것도 해준다. 그리고 대부업 관련 업체들이 여자들의 빚을 갚아주고 전산 기록상 안 남게 해서 결혼 후 시간이 지나서 빚을 옮기는 작업을 해준다고 합니다. 20년 전 대출 받고 몇 % 떼고 주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일종의 작업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말씀대로 20년 전에 이거 유행했는데 근데 이거를 하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산 기록이 안 남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대부업체도 신용조회를 해요. 근데 신용조회를 대부업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대부업에서 직접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소비자가 직접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의 뭐 키스라든가 나이스 이런 데서 자료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자료 보면 관계없어요. 그거를 이제 보고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출을 이제 꺼주는 거죠. 뭐 한 5천만 원 있다고 치면 5천만 원을 대부업에서 꺼고 당연히 차용증을 쓰죠. 사용증 같은 건 당연히 쓰고 이제 끄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오래 기다려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대출을 다 갚고 이분이 만약에 1년 뒤에 결혼한다. 이런 거는 대부업에서도 할 수가 없죠. 돈이 묶이니까. 대부업들은 돈의 회전이 빨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뭘 믿고 1년 동안 기다려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면, 지금 제가 가져온 게 나이스 지킴이라고 크레딧 뱅크에 있는 건데, 여기에 가입을 하면 아마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1년간 변동 내역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뭐 대출 변동, 대출 계좌 배설 뭐 이런 게 떠요. 상환하면 상환하는 것도 뜨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만약에 좀 걱정이 된다고 하면 유료로 가입해가지고 과거 이력, 최근 1년 이력 내역을 봐가지고 갑자기 대출이 막 없어지는 경우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작업 대출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